서울의 한 전철역. 한 남자가 노숙자를 차에 태웁니다. 이 차량은 전철역에서 2시간 정도 거리인 인천의 한 병원 앞에 멈춰 서는데요. 묶어, 패, 눌러, 죽여, 이거. 아이고? 그 사람들은 못 빠져나가요, 병원에서. 무슨 얘기죠? 한 번 들어오면 쉽게 나갈 수 없다는 이 병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10년이 넘도록 실종된 남동생을 찾아 헤맸던 가족. 이들은 얼마 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11월 21일 날 오전 7시 처남이 사망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6개월 후에 경찰관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가족이 있잖아요. 그동안 왜 청구가 안 됐을까요? 남동생은 이미 작년 겨울에 사망했지만 올해 6월에야 그 소식을 알게 된 것입니다. 가족들은 이 사실도 모른 채 계속해서 동생을 찾아다녔다고 하는데요. 남동생이 사망한 곳은 다름 아닌 요양병원이었습니다. 똑똑한 애였는데 어느 순간 그렇게 집을 떠나서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한숨에 흡으로. 자, 그렇다면 이 환자가 병원에서 숨진 지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왜 해당 군청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가족들은 가출 신고까지 해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가족을 찾지 못했던 이유는 뭘까요? 병원 측에서 무연고 사망자다 해가지고 그 사망 신고서를 저희한테 내가지고 좀 처리 좀 해달라 이렇게 좀 얘기를 했던 부분이죠. 무용고로 처리해달라고 하면 무용고로 처리가 바로 되나요? 아니면 뭐가 필요한 건가요? 부양자를 또 뭐 찾으려고 했던 분들도 사실 부족했던 건 사실이에요. 저희도 뭐 병원이기 때문에 병원을 또 좀 믿었던 부분이죠. 그렇다면 병원은 왜 남동생을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했던 것일까요? 남동생이 입원해 있었다는 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병원, 일반적인 병원과는 뭔가 좀 달라 보였습니다. 환자들이 직접 청소를 하는가 하면 환자였어요? 설거지를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병원 관계자에게 당시 남동생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셔가지고 이게 막 주무시는 줄 알았지? 우리가 그 뒤에는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직원이 여기 150명 직원을 구해서 일일이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날 와서 내가 담당이 아니었으니까요. 이제 그만두신 행정팀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저는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답해드릴 수 없다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의문이 남는 남동생의 죽음. 하지만 관계자는 그저 모른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제작진은 해당 병원에서 일했었다는 전 직원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예. 병원이 아니에요. 완전 노숙인 쉼터지. 그러면 그 대부분 노숙자 생활하시다가 네. 병원에 오신 분들이 많다고요, 선생님? 아, 많은 게 아니라 거의 90%죠. 이곳 요양병원에 노숙 생활을 하다가 입원한 환자가 많은 이유가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이 카드를 주면서 환자들한테 뭐 술 사주라고 술 사주고 데리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술 사주고 데리고 오고 술 사주고 데리고 오고. 노숙자들에게 술과 담배를 제공하면서 해당 병원으로 데리고 왔다는 것인데요. 전 직원의 말에 따르면 한 달에 200여 명까지 입원시킨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병원은 왜 노숙자들을 모으는 걸까요? 본인의 의사가 상관없이 데리고 온다는 거죠? 적으로 모든 요양병원 환자는 일당 정액제라는 일괄적인 수가를 적용이 받는데요. 일당 정액제의 경우 최고 등급의 경우에는 69,800원, 최저 등급의 경우는 54,000원 정도의 비용을 받게 되고요. 그 사이에 환자의 그 위중도의 평가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일당 정액제는 환자가 요양병원에 7일 이상 입원을 할 경우 하루 최대 7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대략 한 150에서 200만 원 환자 한 명당 수입을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 머릿수가 그 수입의 크기로 바로 직결되는 일당 정액제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의료급여를 부당 청구하기 위해 노숙자들을 모으는 일부 요양병원들. 남동생도 이런 이유로 문제의 요양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알죠. 어떻게 기억하세요? 그 씨는 들어오자마자 씨알로 갔죠. 그 사람.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묶고 못 움직이게 하고 거기서도 소리 지르는 주사를 놔요. 멀쩡한 사람인데요. 아직까지 기억나요. 207호실이라고 있어요. 그게 병실이었어요.
임의로 개조를 해갖고 바깥에서 자물통 채워놓고 만든 거예요, 그거를. 감금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어요. 남동생은 병원에 오자마자 폐쇄병동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숨진 채로 발견된 것인데요. 아이고. 제작진은 또 다른 전 직원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눌러 죽여 이거를 어이가 없었어요. 처음 들어요. 더 충격적인 거는 묶어놓고서 배에 올라가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제가 첫날 느꼈던 거예요. 첫번입니다. 이런 경우는 장난 싶었어요. 병원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안 되겠네요. 전 직원은 해당 병원의 폐쇄병실 내부 사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 보시면 이 병실 안에는 결박이 가능한 침대와 소변통 하나만 있었다고 합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유인해서 이제 입원시킨 건데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른 유인 행위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제 처해지는 범죄 행위입니다. 진료를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진료를 한 것처럼 이제 국가에다가 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한 것은 이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이 됩니다.